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꽤 오래 살다 보니 지금은 고향 친구보다 동네 친구들이 더 많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이곳에 한번 써내보라고 추천을 하게 되어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결혼이란 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부분이 꽤나 생기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뱉은 말은 결혼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내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차라리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면 좀 나을까 싶은데 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막무가내로 비난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고물상 하나를 운영하는데 아버지나 엄마 두 분 다 단 한 번도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저 또한 그런 가정에서 커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이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일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어릴 때도 저에게 아버지 일에 대해선 대쪽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엄마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제 나이쯤 됐을 텐데 어쩜 그리 강단이 있으셨을까. 제 엄마지만 참 대단한 부모이자 아내라고 생각이 들었죠. 엄마, 학교에 부모님 직업 써내는 거, 그거 그냥 아빠 자그마한 회사 다닌다고 쓸까? 엄마는 주부로 쓰고. 네 아버지가 하는 일, 누군가한텐 꼭 필요한 일이야.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워서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애들은 아빠들이 다들 회사 다니고, 뭐 사업하고 그렇게 다 비슷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이 특별한 거지. 남들은 안 하는 걸 네 아버지는 하는 거잖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네가 아버지 일을 친구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도 엄마는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디 머리 한 대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게 된 것도 젊은 나이 때부터 아빠가 만지면 무엇이든 다 살아나서 주위에서 하나둘 부탁을 받다 보니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를 다 모으고 분류하고 살려서 돈을 버는 일이 아빠한테는 좋은 의미로 느껴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나이 든 어르신들이 하루에 폐지를 모으고 공병을 모아 갖고 오는 것도 돈으로 들이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셨죠. 그리고 아빠의 연세가 드시면서 엄마도 아빠를 도와 같이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고물상 부부로 열심히 사시고 계셨어요. 물론 저도 철없을 땐 잠깐 부끄러워했고 잠깐 숨기긴 했지만 다 커서 보니 아빠의 일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늘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 만난 자리에서도 입까지 틀어막으며 놀라는 티를 팍팍 내는데 어머, 다시 말해봐. 고물상을 하신다고? 네, 어머니 놀라셨어요? 고물상 하신 지 벌써 몇십 년째 되셨고 동네에서도 터줏대감으로 계세요. 좋아서 놀랬겠니? 어머, 너무 독특하네, 집안이. 아빠가 못 고치시는 게 없거든요. 다 하세요, 정말. 그럼 과학자가 되시지.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시던가. 내가 살다 살다 못 고치는 게 없어서 고물상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그건 핑계야, 얘. 그래도 한 분야에서 오래 하셔서 꽤 유명하세요. 그래, 유명해서 좋겠다.
좋겠어. 말을 비꼬듯이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다 무안했죠.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은 고물상 하시는 거에 대해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되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 네 부모님이 지레 본인들이 찔려서 애들 교육을 그렇게 시킨 모양인데. 아니에요, 그런 건. 내가 주변에 고물상 딸한테 우라들 장가 보낸다는 말을 차마 못할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반대하고 싶은데 너희들 이미 식장까지 다 잡은 시점에서 어쩌겠냐. 허락은 한다만 결혼식에 부모님 티 안 나게 해서 와. 무슨 티요? 고물상 하는 티, 쓰레기 모으는 티. 그 냄새 네가 다 처리해서 잘 데리고 오라고. 내가 주변엔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알았어? 분명히 말했다. 더러운 냄새 그날 나기만 해. 아주 가만 안 있을 거야. 심지어 상견례 때도 고물상을 한다는 말을 듣더니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부모님도 영문을 몰라 하는데 차마 그 이야기를 제 입으로 못하겠더군요. 결혼식 당일까지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그 고비는 넘겼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고물상 딸로 박아버렸더라고요. 깔보고 무시하는 행동과 폭언도 그날 이후로 시작됐죠. 아, 예. 오늘 우리 집 와서 일 좀 하다 가라. 일이 산더미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요? 저 오늘 시간을 봐야. 시간은 무슨 시간? 내가 허리 숙이는 게 힘들어서 그래. 화장실 청소도 못했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했다. 우리 고물상 따님이니까 치우는 건 끝내주게 잘할 거 아니야. 와서 하루 하고 가라. 이런 걸 부탁할 때도 미안해하면서 해야 당연한 건데 마치 파출부 아줌마를 호출하듯이 저를 불러서 써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사이에 고물상 딸이라는 걸 붙였죠. 이제 그 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다 내가 너를 만났을까? 내 팔자도 기구하지.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건 나야지. 내가 남들한테 사돈댁하고 같이 만나고 밥 먹는 것만 들어도 열불이 난다. 어머니,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머님 같으시면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물상 하시는 거 어머니한테 피해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님 손을 벌렸어요. 가만히 있으니 더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웃겨서 콧물이 다 나온다. 뭐? 상처? 네, 상처요. 어머니께서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이런 대우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어머니께서 저 마음에 안 차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제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어머님 뵙는 게 불편해요. 그래, 멋대로 바꿔봐봐. 그래도 고물상집보다 낫지. 그리고 상처란 건 네 아버지 같은 상황에선 받을 필요가 없어. 본인이 그걸 다 무시하고 차린 거잖아. 나 같으면 내 자식한테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건 안 한다. 이름 모르는 회사 가서 일하거나 경비를 하고 말지.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그래, 부끄러운 거 인정해. 숙이고 살라고. 충분히 숙이고 있어요, 어머니한텐. 너한테 물려준 거라고는 쓰레기 끌고 와서 집 만드는 일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라. 네 아버지, 네 부모님 감싸고 돌지 말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본인의 생각과 사상이 맞다고 하는 시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혼자서 계속 고물상 쓰레기를 반복하는데 누가 보면 아빠 직업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합의점을 겨우 찾게 된 게 시어머니랑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 그 말을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논의하자니 분명히 상처가 될 것 같고 정말 어디에다 이 말을 하면 좋을지도 판단이 안 설 정도였어요. 혼자서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서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다행히 남편이 사이에서 이 일을 해결해 주진 않더라도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한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엄마한테 갔다 올게.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괜히 나 안 왔다고 뭐라고 이야기 나오면 괜찮아. 그건 내가 잘 얘기할게. 엄마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지. 아들 이혼시킬 일 있냐고 정말. 또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네. 엄마 때문에 미안하고 자기 볼 면목이 없다. 시댁은 생각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어. 나도 이따가 엄마 보러 가려고. 그래? 그냥 나오면 같이 가지.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 보고 싶은데. 저녁에 오면 많이 늦으려나? 괜찮아. 우리 오늘은 각자 집에서 보내고 오자. 난 봐서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도 자고 오던가. 양가 부모님 댁 가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저한텐 꿈만 같은 일이었죠. 사람의 혀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는 게 시어머니를 보면 공감이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며 지낸 지가 3개월이 넘어갈 때쯤 피해갈 수 없는 시어머니의 생신이 와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게 됐어요. 평생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서로 맞춰 나가는 게 맞다 생각을 했고 어른답지 못한 시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하면 결국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 나는 나대로 나답게 행동을 하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려고 장까지 봐서 가게 되었죠. 남편도 가는 길 내내 제 눈치를 보는데 이런 남편이 뭔 죄인지 남편도 안쓰러웠어요. 당신 정말 괜찮아? 나 혼자 가도 된다니깐 정말. 억지로 가는 거면 지금이라도 말해. 집에 다시 내려다 줄게. 아니야, 억지로 가는 거. 이런 날까지 어떻게 무시를 해. 당신 아프다고 감기 기운 있다고 둘러대면 되는데. 괜찮아. 그리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싫어. 기본은 할 거야, 나도. 당신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머니보다는 더 나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베풀어야지. 맞아. 당신이 엄마보다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지. 우리 엄마 진짜 무식한 소리 할 때마다 나도 아주 창자가 뒤틀려. 엄마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그래서 늘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는 빈정이 상했다는 듯 제게 12조로 말을 하더군요. 넌 저번에 나랑 안 보고 살 것처럼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더니 왜 왔니 오늘은? 오늘은 어머니 축하해 드리려고 왔어요.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드리려고 제가 장까지 봐왔어요 어머니. 엄마,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 왜 또 나를 세워? 시어머니는 그런절 매기 눈을 하며 새초롬하게 쳐다봤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내 제 뒤통수만 쳐다봤어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겨우 앉혀놓고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케이크 불을 붙였죠. 엄마, 불 꺼지기 전에 얼른 소원 빌어요. 내 소원? 그래. 제발 우리 며느리 좀 바꿔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로 얼음장처럼 굳었고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니 그 말에 또 열이 받더라고요. 죄송하네요. 제가 괜히 와서. 너 근데 왜 갑자기 오늘은 착한 척이니?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서 저도 기분 좋게 보내려고 그랬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도 없고요. 자기 아버지 고물상 이야기 듣기 싫다고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경고 날리고 갔어, 니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과분한지도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고. 네가 진짜 고마움을 알았으면 매일 찾아와도 모자랐다. 근데 오늘 빼꼼아서 생일상 딸랑 차려주고 착한 척을 하니? 그 전에 못 뵌 건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오늘은 생신이니까 서로 기분 좋게 보내요. 엄마, 또 그런다. 제발 그만해. 내가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마울 판에 나도 한계가 있어. 내가 언제까지 엄마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냐고요. 시한폭탄 역할 좀 그만하세요. 예?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남편이 울분을 토하듯 내뱉자 시어머니도 씩씩거리기만 하고 암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날 하필이면 시아버지까지 자리에 없으니 시어머니가 더 기고만장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계시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오늘은 참자 이 말만 되뇌이고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겨울철 간식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간식으로 붕어빵이며 계란빵이며 여러 가지 간식거리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본인도 붕어빵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엔 붕어빵 파는 데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며칠 전에 친정부모님께 붕어빵 사드린 게 생각이 나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좀 딸까 싶어 그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어머니, 붕어빵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좀 사다 드릴까요? 저희 부모님 가게 근처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서 저도 며칠 전에 엄마랑 아버지한테 좀 사다 드렸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사다 드릴게요. 너희 부모님한테 붕어빵을 사다 드렸다고? 네, 저희 엄마 아버지도 붕어빵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팥을 좋아하시니까 붕어빵도 참 좋아하시겠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아우, 기분 나빠. 예, 됐다. 나 오늘부터 붕어빵 안 좋아하는 걸로 할란다. 네 아버지랑 네 엄마가 좋아한다니까 괜히 나랑 동급된 것 같고 수준 비슷한 사람 된 것 같아. 기분 나빠서 싫어. 그리고 그 고물성 근처에서 파는 붕어빵이라면 얼마나 더럽겠니? 안 먹고 말이지. 아니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드시기 싫으시면 됐다고 괜찮다고 하시면 되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남편이 겨우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다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어느 한 말이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절 도발하듯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게 평이라더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 얘 아버지처럼 고물상하는 사람. 그게 왜요? 얘도 몰랐을걸? 어떤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집이 꼭 고물상처럼 다 쓰레기로 덮여 있어. 그 여자 따라가니까 혼대서 죽어다가 집을 채우더라. 그거 정신병이던데. 발 디딜 틈도 없고 벌레 천지야. 얘네 아버지도 그런 거잖아. 쓰레기 산처럼 쌓아놓고 치료받아야 되겠던데. 저는 그 말에 쌓일 대로 쌓인 화가 터졌고 수저를 던지며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정신병이요? 어머,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나랑 둘이 있을 때만 나오던 본성 나오네. 이래서 내가 집안을 보자고 했던 거야, 집안을. 엄마, 그만하시라고요.
당신도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당신 가만히 있어. 어머니 말씀 들어나 보게. 그래서요? 인정해, 그러니까. 고물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TV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니까. 너는 뭘 알려줘도 무조건 아버지 잘났다고 세워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정신의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내가 위험한 거 알려주는 거라고. 너무 감사하네요. 어머니 이런 무식한 태도, 무식한 말투도 제가 알기로는 병이 있던데 알려드릴까요? 지랄병이요. 뭐? 이게 어디 감히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지랄병? 네가 아직까지도 내가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너 내가 진짜 지랄하는 모습 보여줘봐?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을 엎어 제 얼굴에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넌 너만 괴로운 줄 알지. 너처럼 편하게 시집 온 애가 어딨어? 내 주변에 있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데리고 가서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도 척척 보내줘. 근데 너는 나한테 하는 게 뭐야? 하는 거로군 이딴 짓이나 하고. 엄마, 제발 그만하라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나 저나 감정이 최고조에 다다라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제 주변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를 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산후조리 해주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요. 그러니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노력 안 하는 거고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얘 말버릇 좀 봐. 너 내가 분명히 숙이고 살라고 했지.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니까 다 네 거 같아? 사람도 안 된 인간이랑 내가 뭔 말을 한다고 이러고 왔는지 아주 후회되네요.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와. 남편은 그런 저를 따라왔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앉고 싶어서 발악하더군요. 자기 아들까지 본인 편을 안 들어주니 더 발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손을 뿌리쳐 혼자 가고 싶다고 하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든 주저앉아 울고 싶은 걸 애써 누르면서 겨우 버스를 탔는데 핸드폰을 열어보니 아빠한테 몇 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아이를 맡겨두고 왔는데 아이 때문에 전화가 왔는지 당장이라도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아빠랑 통화를 하면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은 예감에 몇 시간 후에 겨우 진정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뜬금없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깥사도는 아직도 해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시지? 응, 아버님은 자주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고 그러시지. 그럼 네 시어머니는 계속 혼자서 한국에만 있었던 거야? 내가 알기론 그래. 시어머니는 아버님 안 따라다니고 혼자 한국에서 있었다고 했어. 그건 왜? 네 남편 하나야? 다른 자식은 들은 적 없어? 없대? 아빠, 왜 그래? 남편 외동이잖아. 다 알면서 갑자기 왜? 그래, 그럼. 일 다 봤으면 일단 가게로 좀 빨리 와봐라. 네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뭔데 그래요, 아빠?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우리 집에 고물 팔러 오는 단골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지역구가 아주 다양해서 여기저기로 별 물건들을 다 갖고 오셔. 근데 그 노인이 너희 시어머니 사는 동네까지 갔다 왔는지 그 동네에서 뭘 주워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단 이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얼른 와봐. 아빠가 웬만한 일은 다 엄마를 통해 연락을 하는데 유독 이 일을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있는 고물상에 가서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는데 아빠 말대로 정말 우연히도 그 상자는 시어머니에 관한 상자였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엄청난 서류가 있었는데 복지회에서 준 서류였고 수십 년 전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입양했다는 서류가 있는 겁니다. 시아버님이 해외에서 일을 한 지 수십 년이 훌쩍 넘었고 그 시기에도 한국에 와 있었던 때가 아니었으니 시어머니가 입양을 한 아이는 명백히 다른 남자로부터 얻은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입양 절차를 밟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자식이라 자꾸 눈에 밟혔던 건지 오랜 기간 보관했다가 얼마 전에 버린 모양이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서류를 아빠 단골 고객인 노인이 죽게 된 거고요. 만약 시아버님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진즉 버렸을 서류였겠지만 시어머니 혼자서 지내다 보니 일찍 버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게 종이가 단단해서 그런지 여기에 걸리더라고. 보다 보니까 네 시어머니 정보가 있더라. 내가 아는 얼굴이 떡하니 나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참, 본인 인생이나 깨끗하게 살지. 참나, 웃겨 진짜. 그래놓고 누구 인생 보고 쓰레기라니 뭐라니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빠. 이 서류 일단 우리 집에 갖다 놓을게.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모아둔 서류 뭉치들을 들고 나와 집으로 갔고 남편도 모를 공간에 숨겨뒀습니다. 솔직히 너무 큰 충격이라서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갖고 가서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집에 와서 제 눈치만 계속 살피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당신이 딱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미안해. 그걸 보고도 그 말이 나오는구나. 나 매일 참았어. 그리고 시어머니 대신 당신이 사과를 왜 해? 어머니 보고 와서 사과하시라고 해. 우리 부모님이 당신 왔을 때 어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고 그렇게 져줄 수 있겠어? 그건 우리 부모님 바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버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어? 3주 뒤에 온다고 했어. 그건 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모든 목표를 3주 뒤로 맞췄어요. 시어머닌 그날 이후로 끝도 없이 저에게 문자로 폭언을 계속했죠. 부모님 육뿐만이 아니라 저보고 쓰레기를 처먹더니 인성도 쓰레기가 됐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며 이제 저를 아예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유리해지는 건 제가 가진 서류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정말 오랜만에 시아버님을 마주했어요. 어머님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분이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시어머니 같은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요. 그리고 몇 주 만에 앙금이 쌓인 채 시어머니와 다 모인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말을 막 내뱉더라고요. 넌 왜 왔어? 시애미 앞에서 수저 던지고 욕까지 한 애가 왜 왔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 시아버지 앞에선 무슨 또 요물짓을 하려고? 이 쓰레기 같은 것?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애미가 뭘 했다고? 시아버지는 저에 대한 소리를 듣더니 당황해선 이상하게 쳐다보셨는데 저는 아주 태연하게 맞받아쳤어요. 쓰레기요? 누가 쓰레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는 사이에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 애를 가져서 보육원에 버리고 입양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알면서도 계속 감추고 사는 거예요. 아들, 남편, 며느리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요. 어때요? 이 사람 쓰레기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새빨개지며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냐고 소리를 치는데 자기 이야기라서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 입을 막으려고까지 했는데 그런 행동이 더 이상해 보이는 걸 모르나 봐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고 했어요. 두 남자는 이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이게 미쳤나? 주둥이까지 쓰레기네, 이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 미쳤어요. 미친 김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그리곤 저는 저희 아빠로부터 받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며 시아버지에게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었어요. 그러자 그걸 살피던 시아버지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아무 말도 이어가질 못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뺏고 찢으려고 하자 시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며 고함을 치셨고 저는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를 또 꺼내며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원본은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놨는데 또 찢어보세요. 아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다 엄마잖아. 당신 나 몰래 임신해서 애를 입양한 거야? 그렇게 어머니가 무시하고 짓밟던 저희 아버지, 그걸 저희 아버지가 주셨는데 하늘도 어머니가 하는 짓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저희 부녀를 도와줬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아버지하고 저를 계속 쓰레기 취급하니까 저도 더는 인간으로서 배려를 못하겠더라고요. 인간 대접을 받아야 인간이 할 짓을 할 텐데 이런 데서 꺼내게 되네요, 쓰레기답게.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요. 한국 오시자마자 면목 없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에게 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냥 끝을 보자 싶은 생각으로 온 거예요. 남편도 저에겐 참 소중한 사람인데 이젠 이 사람도 어머니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니 보기가 힘드네요. 여보,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나 엿먹이려고 조작한 거야.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짓을 못해. 아니라니까. 아들은 엄마 믿지? 엄마 아니야, 정말. 여보! 당신 조용히 안 해? 내가 보고 판단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봐, 가려지나. 누가 거짓인지는 금방 탄로나겠지.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감추려던 비밀이 터지고야 말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태도를 바꾸더니 시아버지를 붙들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정말 딱 한 번 어쩌다가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서요.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으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던 눈빛을 보냈고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절대 못 나간다며 몸부림을 치셨고 제 바지가랑이까지 잡으며 저보고 해결을 하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이라고 하였어요. 시아버지는 해외 일을 잠시 중단하고 이혼을 감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열심히 시아버지가 보내준 돈을 받아 펑펑 쓰고 놀던 시어머니도 결국은 쫓겨난 신세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고한 척,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살던 사람이 원룸에서 쥐죽은 듯 살 팔자가 된 건 전부 다 본인 인성이 만든 일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도 당분간은 시간을 갖자고 하며 친정에서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남편은 매일 집 앞에 찾아와 시어머니랑 연 끊고 살면 되지 않냐고 제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힘들 것 같다며 거의 1년 이상을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물상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도 제가 겪게 된 일을 알게 된 뒤 직업에 대한 회의를 이때 처음 느끼셨는지 때마침 아빠의 고물상을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고 아빠와 엄마는 고심 끝에 30년 넘게 해오던 고물상을 파시게 되었어요. 고물상을 판 값은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 아버지는 이 돈을 제게 미리 상속한다고 했고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돈으로 아이 키우면서 살라고 하였어요. 그야말로 고물더미에서 발견한 찬란한 유산이었죠. 그 말에 저는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조언 끝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단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뿐이었고
선택은 제가 한 거였기에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호락호락하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이렇게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본인도 소송을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걸 알고 어떻게든 돈을 더 뜯어올 생각에 소송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된 발단이 다 저희 부모님 직업 때문이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거기서 또 사람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남편놈에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을 하냐고 이혼 사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지 우리 부모님 직업 때문이냐며 본질 흐리지 말라고 하였어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대가면서 이혼 사유를 만들고 있냐고요, 치사하게.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소송할 거라고 했고 당신 양말 한 짝까지 아주 탈탈 털어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론 기일이 잡혀 5번 정도 법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법원이 남편과 시댁이 살았던 동네에 위치한 법원이어서 까딱하면 시어머니도 마주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지막 공판날 제 예상대로 저는 시어머니와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추레한 옷차림에 손바닥만한 가방을 메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 신호등에 딱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옆으로 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나이 들 대로 들어서 전단지 돌리는 꼴이라니. 우리 부모님은 고물상 팔아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우리 부모님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네요. 그렇게 쓰레기라고 더럽다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신호가 켜지자마자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데 인생사 참 세옹지마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도 잘 마무리가 되어 제가 원하는 대로 승소를 하게 되었는데 명백하게 남편 쪽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2년 가까이 친정에서 살며 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였고 새 집을 구해 아이와 함께 훨씬 편안한 상태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12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고 여태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혀로 사람을 해하는 인간 한 명 사라졌을 뿐인데 이렇게 큰 안정감이 들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간 저도 못된 인간 때문에 눌려있던 마음을 좀 펴고 비록 이혼을 했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를 가르쳤던 대로 저도 우리 아이에게 사람됨을 가르칠 거고 저 또한 더 나은 어른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변함없이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며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해오셨던 직업 또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 후에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라도 저의 남은 인생을 건졌다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엔 늘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